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이 자가당착적인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먼저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의 후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으로 격화되고 또 외교가에서는 양국 간의 신뢰 문제로 커지면서 이번 논란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화 유출을 넘어서 국익을 유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적극적으로 취할 생각입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그대로 하루 이틀 만에 외부에 공개된다면 어느 나라 정상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요한 얘기를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서 또 그게 무슨 그런 비밀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의 핵심은 청와대의 이 자가당착적인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먼저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미국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내용들이 국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부는 답해야 됩니다. 지금 이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이 간단치 않은 문제로 지금 격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 이제 하노이 회담이 이제 노딜로 끝난 다음에 어떤 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좀 초청을 해서 대화를 해서 뭔가 좀 이때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되겠다는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 가서 회담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내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합니다. 새로운 천황의 어떤 등극과 함께 일본에 와서 이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어떤 대통령이 좀 한국으로 오셔서 어떤 한번 판문점도 가보고 하면서 뭔가 좀 이 회담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사실 이제 전화 통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화를 하면서 그걸 많이 제안을 했어요. 제발 좀 와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강효상 의원이 얼마 전에 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자꾸 요청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좀 힘들다고 거절을 했다. 이런 사실들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이제 외교부가 청와대가 조사를 해보니까 주미 대사관에 있는 참사관급에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강효상 의원한테 유출했다라는 게 이제 잡혔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 그 외교관을 조사를 해보니까 강효상 의원이 먼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되면서 강효상 의원의 책임론으로 지금 또 확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유출한 책임은 그 외교부 당연히 있겠죠. 외교관이 이제 져야 되겠지만 이 정상의 통화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먼저 강효상 의원이 했고 이제 그 알려주니까 그것을 이제 기자회견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한미 정상의 대화 내용을 이걸 일종의 취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급 국가 기밀을 먼저 요청을 하고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냐. 우리가 방금 지금 앞서서 화웨이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얼마나 지금 양자택일의 상황에 한국 외교를 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이런 어떤 정상 간 대화 유출 문제로 또 이 극한 대치로 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 외교력이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국익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 정보 유출은요.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튼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최 교수님, 지금 이 청와대와 여당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지금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제113조 1항과 2항에 보면 외교상 기밀 누설과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 이 두 가지를 특별히 공무상 기밀 누설과 다르게 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한 상태인데 저는 강효상 의원이 정말 국익을 생각하는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상 간의 대화를 그건 상급 비밀로 돼 있는 내용들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또 공개적인 석상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유익할까? 그렇게 국익을 주장하는 분이 저런 행동을 해서 국가의 신뢰도 떨어뜨리고 정상 간의 대화에도 상당히 불신을 심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정부와 여당뿐만 아니라 강효상 의원이 속한 한국당 내에서도 이번 강효상 의원의 통화 유출 내용을 두고 잘못됐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렇죠. 사실 이제 어떤 외교라는 게 우리가 어떤 불문율처럼 돼 있는 게 사실 국내 문제를 가지고 뭐 여야가 싸우고 하는 거야 뭐 다 자유롭게 합니다만. 그렇죠. 중요한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 문제로 할 경우는 이게 상당히 불문율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정상 간의 통화 같은 경우는 뭐 역지사지 해보면 압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만약 공개했다라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 간 통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알더라도 유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어떤 국익에 필요한 것인데 이제 그걸 강효상 의원이 물론 기자 출신이고 또 뭐 본인이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원들도 많고 또 이번에 유출한 게 이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뭐 그런 등등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조금 선을 넘은 것 아닌가 그 지적들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MB 정권에서 외교 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지금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인데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네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의견들이 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내용 중에 뭐 그러니까 좀 진짜 문제가 되는 어떤 사안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혹시 또 뭐 일부에 있어 야 이런 정도면 폭로하는 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판단하기에 최근에 그래도 이전보다 지지율 같은 것도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고 황교안 당대표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추스려 나가는 와중인데 너무 강경한 목소리를 내다가 보니까 좀 엇박자 내지는 너무 심한 게 나갔다. 이거는 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크게 돌아올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홍준표 전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에게 또 한마디 했죠? 네. 사실 이제 강효상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 예전에 대표 시절에 측근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엄호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뭐 홍준표 전 대표도 아마 이 내용을 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워낙 자유한국당이 어떤 면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론이 나오니까 그러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그럼 박지원 의원은 매일 그러면 이게 뭐 정보를 유출한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좀 강효상 의원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또 이 사실이 불거지면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또 추가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외교관뿐만 아니라 대사관 다수 직원이 돌려봤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네. 이거 3급 기밀 문서라면서요. 그러니까 이 기밀 문서는 이 사본을 뜨더라도, 그러니까 복사를 하더라도 이 시리얼 넘버를 적어야 될 정도로 이 취급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런 문서를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려봤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부의 뭐 기강회의 문제가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이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대화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한 그 의구심도 좀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같은 문제로 주미 대사관은 물론이고요. 외교부를 향해서도 칼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외교부.
기강회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와 외교부의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최진봉 교수님, 이 외교관 지금 본국으로 지금 불러들였죠. 징계를 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주미 대사관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조사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서 외교부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아마 어떤 식으로 처벌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강회의가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 지난번에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 중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부 직원들, 왜냐하면 그 당시 외교부 직원들이 주로 일을 했지만 실제적인 실무의 총책임자는 김현종 차장이었어요. 2차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소리를 치고 좀 언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강경화 법무부 장관이 우리 직원에 소리치지 마세요. 라고 항의를 하면서 마치 이게 이제 청와대와 외교부의 어떤 논쟁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 본인의 부하 직원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실체는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된 건 없어요, 사실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실 외교부 같은 게 특히 이제 대사관이나 이런 제외 공간들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졌잖아요. 지금까지 성비위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물론 뭐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목숨을 잃은 그런 정말 좋은 외교관들도 있었고 또는 뭐 쓰러져가지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는 외교관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외교부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리비아에 납치됐다가 390일 만에 이제 석방돼서 온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석방 사실을 누가 알렸습니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 얘기를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실제로 실무적으로 원래 이런 거는 외교부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거는 자기들이 발표를 다 하고 또 나쁜 거는 우리한테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외교부 내부에서도 이 안보실에 대한 불만들이 너무나 이제 고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기관인데 사실 저도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교부도 사실 좀 그래도 칭찬도 하고 해줘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못한다 그러면 주눅들어서 하겠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교부와 이 청와대 갈등 자체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중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외교는 외교부가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교부의 기강회의 논란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녹취를 유출한 강효상 의원의 행위 자체도 지금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행동들이 좀 국익을 위한 건지 아닌지 이 부분을 좀 가장 우선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